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김상아 상무입니다. 오늘 생성형 AI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합한 AI 모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 평가 프레임워크인 트루벤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I가 산업계 전반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효율성이 개선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었다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를 비롯해서 헬스, 물류, 그리고 제조업,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산업 특성과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기대 효과가 현재 상이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AI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선별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 모델의 특성상 답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고 평가 일관성과 재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벤치마크들이 연구되고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공개된 많은 벤치마크들은 모델의 일반적인 성능을 특정하는 데 유용한 반면 범용 벤치마크들은 기업에 특화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산업 현장의 생산성 데스크의 여러 요구사항과 복잡한 시나리오를 만족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또한 공개 벤치마크 모델들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평가 데이터가 오염되는 경향이 있고 또 리더보드의 그로 인해서 리더보드의 수치를 마냥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벤치마크들이 영어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국어 성능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 실서비스에서는 멀티 대화 상황이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싱글턴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단일 발화에서의 성능이 실제 대화 환경에서 재현이 안 되거나 기대한 성능만큼이 나온다고 보장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트루벤치라는 벤치마크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비즈니스 환경의 실제 테스트에 적합한 모델을 선별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벤치마크를 개발을 하고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을 도축할 수 있도록 설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실제 많이 쓰는 유스케이스를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주어진 요구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지 판단을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패스 혹은 페일이 되도록 판단을 합니다. 또한 중간 과정에서 휴먼의 주관적인 판단은 가급적 배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이메일을 작성하는 요구사항이 서비스단에서 사용자가 줬을 때 서비스단에서 사용자가 간단하게 직접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버튼이라든지 포맷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시적인 요구 조건을 이행할 수 있어야 원하시는 대답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단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델에서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다 만족한 결과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사용자가 혹은 시스템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해당 태스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깔고 있는 암시적인 제약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답변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야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담기 위해서 실사례 요구사항과 VOC를 분석하여 필수 카테고리 10종을 우선 선정하였고 실제 복잡도를 반영한 45개 세부 태스크를 나눠서 입력 데이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드 데이터의 경우는 한국어나 영어뿐만이 아니라 주요 언어인 12종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개발이 되었는데요. 전문 번역사와 해외 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해당 시드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의 다국어 성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에서 뽑은 이런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휴먼 어노테이션이 초기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입력문의 명시적 혹은 암시적인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고 이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을 한 후에 이 부분을 다시 LLM을 이용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체크리스트가 입력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지 LLM을 활용해서 검증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콜렉트니스, 그리고 서피션시, 그리고 미니멀리티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검사를 하고 해당 결과를 참조해서 반복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수정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체크리스트, 그리고 사용자 입력, 그리고 모델의 응답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으로 넣어서 LLM에서 판단하도록 가이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입력문에 대한 모델의 출력문을 평가했는데요. 요구 조건을 모두 달성했을 때에는 패스, 그리고 하나라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페일 처리를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도 AI 모델을 적용 시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걸 가급적 반영하고자 했고, LLM 저지로 평가 판단할 때 가능하면 요구 조건 리스트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여서 바이어스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좀 전까지 설명드린 이런 자동 파이프라인 과정이 현재는 허깅페이스에 있는 트루벤치 리더보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하단에 있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트루벤치 리더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10개의 카테고리에 대한 항목과 그 설명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데이터 샘플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 컨테미니제이션을 좀 우려를 해서 저희가 샘플 형태로만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델이 제공되면 현재는 그 모델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10개의 카테고리, 45개 태스크에 대해서 현재 시각화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 점수를 확인을 통해서 모델이 어떤 특성을 담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데요. 어떤 모델이 추론 성능에 강한지, 또 어떤 모델이 세이프티나 할루시네이션에 강한 모델인지를 이런 10개의 카테고리 과정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리더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12개의 언어에 대해서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어 외에도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에 대해서 서비스에 해당 모델이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성능을 보는지 모델에 대한 성능 진단이 용이하도록 이런 서비스를 현재 시각적으로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품질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델이 적용될 때에는 그 모델의 응답 속도나 토큰 수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모델의 응답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응답 길이, 다시 말해서 출력 토큰 수에 대비해서 모델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시는 화면과 같은 분포도 형태로 도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답 길이는 전체 출력 토큰 수나 혹은 답변에서 출력되는 토큰 수의 중앙값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력 토큰 수라고 하면 답변 출력 토큰 수 플러스 띵킹하는 과정이 포함된 전체 토큰 길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의 응답 효율성이 파악이 용이합니다. 또한 리더보드에 모델을 제출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서브밋이라는 버튼이 보여집니다. 모델에 대한 성능, 트루벤치의 성능을 측정하고자 하시면 이 서브밋 버튼을 통해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현재 모델을 제출을 할 때 사용자가 자신의 모델에 적합한 환경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모델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추출한 후에 검토 후 리더보드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좀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제한 사항으로는 현재 무분별한 테스트 진행을 막기 위해서 모델별, 오거나이제이션별 제출 횟수의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오거나이제이션 소속의 유저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현재 세팅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트루벤치 기반의 랭킹이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용 모델 혹은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해서 현재 성능이 측정되어서 랭킹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삼성전자 안에서도 자체 개발하고 있는 생성형 모델인 삼성 가우스 2 모델의 경우도 모델을 출시될 때에는 이 트루벤치를 통해서 모델별 카테고리 그리고 언어별 성능을 검증한 후에 배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오픈 당시의 가우스 2 모델보다 현재 각 카테고리별로 성능이 조금 더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언어에 있어서도 두루두루 성능이 개선돼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루벤치는 가우스 모델 배포 시 검증 목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오픈웨이트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할 때에도 이 벤치마크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트루벤치마크의 성능은 트루벤치마크에서의 가우스 모델의 성능은 공개되어 있는 유수한 오픈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성능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출력되고 있는 토큰 수 대비 성능을 비교했을 때에도 응답 효율성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출력 토큰 길이 대비 품질을 고려할 때 응답 효율성이 좋은지 이런 판단을 통해서 모델을 배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트루벤치의 경우 현재 향후 계획으로 다양한 유스케이스에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재보다 조금 더 좀 더 고도화하고 세부 항목으로 다각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틱 프레임워크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좀 더 복잡한 에이전트 태스크 수행 능력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현재 트루벤치 추가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여지시는 저 링크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트루벤치의 전체 리더보드의 링크이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사전에 퀘스천 앤서링에서 질문을 주셨던 항목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LLM을 활용할 때 생산성과 LLM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전문가의 생산성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같은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오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벤치마크에 따라서는 20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케스트레이션 안에 검색 엔진 혹은 답변을 할 때 응답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이런 로직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은 같은 모델일지언정 확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의학이나 법률에서 최신 신견 자료가 필요합니다. 환각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환각 현상 때문에 생산성에 활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환각 현상은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작물을 생성하거나 할 때에는 이런 환각 현상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질문 주신 것과 같은 의학이나 법률의 경우는 아무래도 정확한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는 사실 아시다시피 생성형 분야에서는 환각 현상은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인데요.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많이들 하는 것처럼 프롬프트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준다든지 아니면 모델램에만 100% 의존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비롯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검색 형태로 찾아서 참고 형태로 LLM이 주어지고 LLM이 이거를 참고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을 보통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참고하고 있는 레퍼런스 정보에 대한 체킹 과정을 추가함으로 해서 좀 더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생산성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삼성에서도 자체 SLM을 각각의 디바이스별로 준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삼성에서는 사이즈별로 모델을 만들고 요거를 제품에 적용할 때에는 그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NPU에 따라서 추가적인 경량화 작업, 퀀타이제이션 작업들을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연산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실제 LLM 기반 생산성 도구가 도입 후 기대와 달랐다는 피드백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는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사례도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루벤치
전에 일반적인 벤치마크에서는 보통 싱글턴으로 성능을 측정한 후에 그 부분을 이제 대화형 이제 서비스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멀티턴에서 그 성능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때 도구를 활용하거나 할 경우면 그 도구가 정상 동작하지 않는거나 호출을 안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일반적인 답변을 사용자한테 할 때와 이 답변을 서비스가 사용할 때에는 거기서 또 괴리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는 적당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만 제공을 해도 휴먼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커버가 되지만 서비스나 시스템 단의 경우는 정확한 포맷과 결과물을 주지 않으면 에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괴리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의 경우는 LLM 기반의 생산성 보조 도구는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업무 환경에서 시간, 자원, 보안 등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런 제약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반복론과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는 이런 보안상의 이유로 온프라미스 모델을 쓴다든지 혹은 오케스트레이션을 사내에 설치를 하고 LLM을 호출하는 그 길목에서 보안상 이슈가 없도록 중간 과정을 체크하는 이런 방법도 쓰고 있고, 또 일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시간과 자원의 경우는 GPU 자원들에 대한 서빙이라든지 이런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모델의 사이즈 혹은 퀀타이제이션 등을 통해서 경량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걸 통해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한다든지 메모리를 조금 덜 쓰게 된다든지 혹은 운영하고 있는 GPU의 수를 근무 시간대를 조금 더 늘리고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를 좀 더 줄이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AI 발전, 여기서 AI 어떤 기능이 다른 AI와 차별할 강점을 가졌으면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있는 많은 워크플로어를 저희 생성형 모델인 가우스가 조금 더 잘 이해해서 회사 안에서 필요로 하는 워크플로어를 이해하고 답변을 하고 그에 필요한 도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걸 현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성형 모델 자체에 대한 성능도 중요하고 또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오케스트레이션에 연결돼서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필요로 하는 도구가 잘 호출이 돼서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을 조금 더 줄이면서 정확한 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현재 좀 저희 연구 개발 팀들이 집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질문 주셨던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